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잘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자, 윤 정권이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보금자리론 안심전환 대출을 60% 줄인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일부 언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계빚이 폭증을 해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60%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신혼특례 보금자리론만 해도 41.7%였죠. 신혼특례 보금자리론만 해도 41조 7천억이었죠. 내년에 27조의 신생아 특공 보금자리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이 지목된 데 대해서 지금 정부가 몸을 사리는 걸로 보여요. 금융위원회는 어제 주택금융공사와 내년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21조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신생아 특공 27조 하더니 이게 상당히 줄었죠.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가 50조에 달할 거라 이렇게 지금 보고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60%를 줄여서 21조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보통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는 것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안심전환 대출 등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책 금융 상품이 줄어드는 것은 대출을 부추기며 최근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자, 끊임없이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브리핑에서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뀐다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인데 4%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인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실제 가계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올 1, 2월만 해도 소폭 감소했는데 정부가 3월부터 완전히 주건공을 중심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빌려주기 시작한 뒤 상승세로 반전해서 하반기부터는 매달 5조, 6조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증가 전환의 기점이 된 3월은 1월 30일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본격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 1058조에서 지난달 말 1068조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28조가 늘었어요. 은행권 주담대는 같은 기간 898조에서 938조로 40조가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월 1조 5천억, 3월 7조 4천억이고 10월달 기준 누적으로 41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건공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고 일부 대출을 갖다가 취급 중단하며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아예 이런 정책 모기지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모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조, 20조의 숫자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정책 모기지 축소의 핵심은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조금 줄이고 또 DSR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해서 대출 액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수습이 되지 않으니까 정책 모기지를 60% 축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무리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조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건설업계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저축은행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보세요. 공급 늘리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건 자체가 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서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고 미분양 위험이 크니까 건설사가 공급을 줄인 건데, 공급과 집값 전후의 인과과정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공급 부족 이슈를 미래주택 가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시장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반영해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3년 후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걸 지금 선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신호를 건드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그런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고득 강밀의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을 갖다가 분양한다 했는데 거기에 당첨자 셋 중에 한 명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득 강일 당첨자를 분석하니까 사전 청약 경쟁이 34대 1이었는데 토지 임차료를 우려해서 152가구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금리가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약 기회를 다른 일반 분양주택에 사용하려는 당첨자가 대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기 집에 대한, 그리고 집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한데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들이밀어서 해결하겠다고 반값 주택이라고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정부 이제 겁먹었으면 그만하세요. 그만해. 부동산 투기 시키는 거.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